양진성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양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날씨가 좀 더워서 그냥 이 옷을 좀 벗고 해야 되겠네. 그렇지 않으면 입을까요? 예. 조금 전에 소개를 참 잘해 주셨는데, 저는 원래 국악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제가 태어난 마을이 1970, 80년대 대단히 어떤 우리 문화가 단절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어오신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선배님들의 뜻을 지금도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받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확하니 이렇게 이제 저희 소개를 좀 드리면, 유네스코에 저희가 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정, 요즘은 무형유산이라고 하거든요. 무형유산, 임실 필봉농악의 예능 보유자,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 눈에 처음 들어온 글씨가 향교살이라고 하더라고요. 향교살이. 지금 이제 경전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향교살이 이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오래간만에 참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저도 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임실 향교에 이렇게 유생으로 입교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그 같은 공간에 향교라는 참 유서 깊은 좋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대문을 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무엇 하는 곳인고 이렇게 언제나 어렸을 때도 생각을 해보면 꼭 제사 지낸 데래 뭐 이렇게. 근데 언제나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게 언제나 은행나무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담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나무가 백일홍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 보니까 두 그루의 은행나무와 백일홍이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는 것 같아가지고 참 좋습니다. 왜 은행나무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학문의 깊이와 그런 학문의 넓이, 인내, 아마 그런 것들의 상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백일홍이 가지는 변함없는 그런 마음, 아마 이런 것이 그런 자연 공간을 꾸미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공동체를 좀 지켜가고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농악, 요즘은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 농악인데, 우리 전라도는 특히나 농악보다는 풍물, 굿, 뭐 이런 명칭으로 많이 불러졌던 것들이에요. 특히 이제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에서는 통장, 이게 가장 많이 불러지던 이름인데, 그 농악이 가지는 그 키워드가 어찌됐든 여럿이 함께 변함없이 건강하니 잘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농악이 가지는 가장 큰 그 마음이란 것들이 집단 문화의 성격이잖아요. 어찌됐든 여럿이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한 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함께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덧붙여진 문화가 농악이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농악을 통해서 요즘 대단히 여럿이 함께 살기 불편한 사회가 됐잖아요.
이제는 핵가족의 시대이고 또 특히나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뭔가 흩어짐이라는 단어를 대단히 연상하면서 살아. 지금은 더더욱 무서운 게 뭐 익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인구 소멸 지역이니 이런 참 생각지 않은 단어들이 논의되고 또 오늘 또 보니까 너무 덥잖아요 이렇게. 요즘 며칠 정말 더워서 풍물도 이제 안방 문화로 들어오네. 옛날 들의 문화가 이제는 이런 에어컨이 있는 안방 문화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좀 씁쓸한 그런 시대를 좀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어찌됐든 뭐 AI 시대니 이런 어떠한 시대가 도래할지는 몰라도 어찌됐든 우리 사람들이 함께 느끼는 외로움은 없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음악을 통해서 그런 흥을 통해서 어떤 전통의 마음도 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로움병도 좀 고쳐보고 그리고 아마 이 향교는 어찌됐든 이 향교는 옛날부터 배움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배움을 통해서 또 오늘 예를 배우다 이것처럼 예를 실천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나 또 이 향교가 가지는 가르침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우리 마을 이야기도 좀 하고 음악이 추구하는 마음의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공간에 참 어울리는 그 노래 창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필봉농악이 있네요 보니까. 원래 이 향교에서 이 시조 한수 가곡 하나 뭐 이게 참 어울릴 만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농악 중에 시조창이 딱 필봉농악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딱 하나가 그 노래 대목에. 근데 그 가사가 대단히 그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의 마을에서 불러지는 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새사는 금삼척이요. 이때 금은 그 검은 고급자예요. 생에는 주일대라. 참 이 세상살이란 것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그 노래를 불렀던 상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얻었어요.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까이 있는 사람 보기 좋게 해라. 근데 그 삼국지 어느 한 소절에도 그런 가사가 있거든요. 멀리 보면 희극이요. 참 아름답고 보기 좋고 가까이 보니까 비극이더라. 이 세상살이란 것들이 그냥 희노애락이 있기 때문에 세상살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그 노래 창이 토성민요 창인데 앞구절이 시조창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금삼척이요 생에는 주일배라. 좋구나. 이제 좋구나 하면 전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좋구나는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의 취임새예요. 이 앞에서 저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원래 이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예술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옛날에 신재호 씨가 이 얘기 했듯이 광대 사체란 게 있거든요. 광대라고 하는 것은 인물치레가 돼야 됩니다.
저는 좀 딸리죠. 저도 압니다. 첫째가 인물치레요, 두 번째가 사설치레다. 이 광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해라.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예를 배웠으면 실천을 해라. 막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름제라. 걸어가는 자세도 광대처럼 손을 한번 들더라도 멋스럽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너름제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득음이라 했다. 이 광대 사체에도 이 득음은 언제나 앵무새처럼 선생이 알려준 대로 그냥 반복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네 스스로 선생한테 배웠던 것을 올곧게 공부해가지고 너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갖고 너만이 가지는 생각을 가지고 너만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정말 광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지막은 득음이라고 했다. 근데 이 득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전설에만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폭포 밑에 가서 그 소리를 깨닫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안 나왔더라. 어떤 사람은 폭포를 이겨먹기는 이겨먹었는데 공부를 잘못해가지고 엄한 공부를 했더라. 오만 전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몸이 부어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병원에 가면 되는데 그래서 이 똥물을 먹고 나왔더라. 오만 얘기가 다 있지만 어찌됐든 그 추구하는 목적은 올바른 광대. 그래서 우리 필봉농악 상세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당은 삐뚤어졌어도 장고는 바르게 쳐라. 우리 세상살이라는 것들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집집마다 모양의 크기와 모양은 달렸지. 근데 오늘 여기 마을은 정확하니 이름이 뭐예요? 법정으로 리를 얘기합니까? 마을, 자연마을. 예. 자연마을은 향유가 있기 때문에 교동이라고 칭합니다. 교동. 교동 마을 이름은. 무슨 면이에요? 함라면, 함열리, 교동. 얘기가 참 복잡해지고. 동네가 딱 들어서자마자 참 예뻐요. 그 다음에 뭔가 반듯하게 걸어야 될 것 같고, 예. 아마 그게 옛스러움이 주는 큰 어떤 힘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오늘 와보니까 몇 번 와봤네. 제가 처갓집이 함열 남궁시여가지고 바로 위에 선산에 그 장례들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가 본토지가. 예, 맞아요. 와서 보니까 그런데요. 근데 어찌됐든 동네에 어떤 그런 그 멋스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농악의 멋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봐왔던 그런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강의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배역은 상세예요. 상세가 뭐는지 알지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없는 것 보니. 표정이 없으면 알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상세인데 제가 다루는 게 악기가 꽹과리예요. 꽹과리는 마음껏 치겠는데 말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양해 부탁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 두 가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답니다. 하나는 모든 동물이 그러듯이 먹이가 있어야지, 먹이.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머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배움도 어떻게 보면 내가 삶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법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한 30, 40년 전에 뵙던 분도 여기 계셔요. 이렇게 보니까
그때 아마 일터에 계셨고 나머지 시간에 아마 뵀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바쁘게 움직였죠. 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먹을 때까지는 아마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에는 귀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보다 좀 더 뜻이 있고 좀 더 좋은 일터에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아마 공부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자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직종에 상관없이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지. 근데 귀천이 나눠지는 것들이 우리가 인생의 놀이지요. 일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나머지 시간들을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화이고 놀이지. 그래서 놀이를 잘못하고 놀면 대단히 죽어서도 욕을 얻어먹지. 그래서 어떤 놀이를 격이 있게 잘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떤 후대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향교에 와서 놀면 영원히 칭찬받을 것 같아요. 칭찬받을 것 같아요. 이 향교살이라는 것들이 배움에 터고 또 실천하는 터이기 때문에 오직 잘하겠어요. 근데 우리 마을은 참 잘 놀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부자도 아니고 또 이 하멜처럼 뭔가 넉넉함이 있는 자연환경도 없고, 근데 어떻게 그 풍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가꾸어 오고 이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저 양주마을, 하회마을 다음으로는 유명하기로는 필봉농악이 있는 필봉마을이 유명하잖아요. 그 가구 수도 17가구 남아있는 마을인데 이게 그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은 언제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명지는 그 흥을 통한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우리 마을은 노름은 없었어요. 노름을 해가지고 역사에 기록해 주지는 않잖아요. 당대에 뭐 양진성이가 노름을 잘해가지고 인간문화재가 됐잖아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러고 뭐 우리 마을에서는 참 놀이를 잘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 놀이도 개인이 하는 놀이도 있고, 그렇죠? 두 명이 하는 놀이도 있고 여러 사람이 하는 놀이도 있는데 다행히 우리 마을은 여러 사람이 하는 놀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뭐 도시화가 되면서 마을을 떠난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소외되고 외톨이적 삶을 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동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둠질을 하고 그 신령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는 굿이었는데 그 굿이 풍물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저도 그런 기억이 좀 있어요. 어려서 막 방에서 뛰어다니면 우리 어머니가 굿하네 그런 거 들어봤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다 굿을 한번 쓰겠어요. 근데 그 굿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논의가 되죠. 가장 작은 단위의 굿이 개인 굿.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진 굿. 알겠죠? 뭐 해마다 돌아오는 생일. 이때 굿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무당만 연상하는 것들이 아닌 행위예요. 행위. 우리가 모여서 소리를 하면 소리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옛날 이게 학문적 용어예요.
이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풍물을 지면 풍물꽃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는 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씨름을 하면 옛날에는 씨름꽃 그랬어. 이런 것들을 다 쓸어 잡아서 북보러 가자 그러면 다는 날 전주 덕진공원에서 청포에 머리도 감고 씨름도 하니까 우리가 단오꽃 보러 가자 그랬지 단오 씨름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찌됐든 우리 역사에 아픔이 있었기 일제 36년 또 해방과 더불어 이제 더 큰 나라의 어떤 문화를 받아들여 살 수밖에 없었던 것, 또 이제는 뭐 도시화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어떤 인종현상의 단절,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되어져서 남아있는 문화가 무당들이 하는 종교 문화만 남아있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 있으면 우리 아버지들 가서 술 먹던 기생집이나다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노래 불고 장구 치고 그러면 우리의 오래된 어떤 역사의 문화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단편적으로 너는 기생이 될래 너는 무당이 될래 그렇게 정리돼 버렸다. 그런 아픔의 시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참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도 학교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현장에 헤맸던 그런 시간들이 꽤 있었거든. 학생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아마 그런 수고로움들이 보태져서 오늘날 이 땅에 우리 문화가 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 같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갔다고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오늘 1박 하루 사이에 괜찮나요? 대답이 없는 거 분들이 땡겨야 돼요. 제가 사실은 우리 마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익산시 하늘읍에 속하죠. 그렇죠? 저는 함라면 하늘리. 예, 하늘리. 이름이 참 예뻐요. 발음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뭐 임실군이고요. 우리 임실군은 원래 한 3, 4만 명이 좀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2만 6천 명 정도 있는 임시이 좀 작은 동네에 속하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이렇게 12개 읍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저희가 있는 곳은 강진면이에요. 그래서 전주에서 순창 쪽으로 가다 보면 옥정호를 좀 건너서 첫 맞이하는 면이 강진면입니다. 옛날에는 임실군이 그 무주 진안 장수 순창보다 좀 잘 살았던 지자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무주 진안 장수가 더 잘 산다네요. 교통도 좋고 또 순창은 또 고추장이 또 유명해져가지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임실이 가장 못 사는 곳이 되어요. 그렇게 인정하시죠?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골짜기 최고 못 살거든요. 이쪽이 다 산간지대고 제가 사는 강진면이 전라북도에서도 최고 못 사는 면이에요. 근데 여기도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이 골짜기가 필곡리가 있거든요. 가장 산 동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필곡마을은 대단히 경제살림이 열악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00명이 모여서 이벤트를 하잖아요. 정월 대보름꾼 이런 거. 그러면 닭을 3마리 잡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넉넉지 않았던 마을이었구나.
요즘 통닭 3명은 10명이면 먹잖아요. 우리 6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통닭 3마리 잡아가지고. 원래 우리 마을은 요즘 필봉이, 그런데 우리가 필봉이라는 것은 그 주산이 필봉이라는 산이 있고요. 그 산이 뾰족함이 좀 예뻐요. 그래서 부필자, 봉우리 봉자 이렇게 써가지고 필봉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어떤 문필가가 하나 나온다든가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 상세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다 좋은 상 낀다고 해가지고 뭐 고시에 합격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무척 우리 마을에서 막 고시에 합격하고 또 저기 베트남 대사가 나오고 저같이 막 박사가 막 몇 명 나오고 막 그래요. 아마 그것은 제가 공을 들인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을은 원래 중방리예요. 원래 곧 이름이. 왜냐면 이렇게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산이 소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뱃속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서 중방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저 이야기가 이제 필봉 끝입니다. 그 문화는 원래 제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좋은 문화 환경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먼저 태어난 선배님들이 선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한오백년 사자하는데 외행성하요, 이 노래 아시나요? 한오백년. 이때 한오백년은 어떻게 계산해서 한오백년이에요? 철학과. 네? 이 한오백년은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인류학적으로 한 세대를 30년을 잡는답니다. 30년 단위로. 그러니까 3세대가 살면 100살까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 500년은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상 7대. 그러면 37에 21, 210년. 다음 세대를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7대. 그러니까 37에 20. 내가 80세. 그래가지고 한 500년. 그러니까 후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7대까지는 고민하고 죽어야 돼요. 고민이 많아졌어요. AI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버려가지고. 다음 후대는 어떨 것인가 걱정이 앞서죠. 그 걱정 지금은 잠깐 내려놓읍시다. 저는 그 어디나 이음이라는 게 있죠. 이음. 향교도 참 오랫동안 이음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학문과 그 다음에 예의 실천 공간으로서의 이만큼의 이음을 가져온 데는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쉽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그것을 묵묵히 제가 보기에는 학교는 은행나무가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필봉굿은 당산나무가 그렇게 멀겋게 그냥 은행나무처럼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상을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을은 한 400여 년 정도 이렇게 된 마을의 역사와 그 다음에 마을이 있으면 언제나 그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 농악의 역사를 좀 짚어보려면 그 마을의 당산나무 역사를 보면 대충 알아요. 왜 그러냐면 당산나무는 인위적으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당산나무를 짚고 아마 그 해에 당산제를 지냈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그게 그 마을의 문화의 역사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을은 한 400년 정도 이렇게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마을에 일대 3세 박악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이런 것도 누군가는 기획을 하고 또 경전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외부 사람도 모셔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곳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를 좀 이야기해보고 남겨보자. 우리 마을도 풍물은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다. 근데 우리 마을은 산을 크게 끼고 있어가지고 주산이 아까 필봉산이어서 필봉산에서 어떤 마을은 물을 달아다가 먹고 옛날에 거름 같은 것을 하려면 거기에 가서 풀을 뒤에다가 썩어서 이렇게 비료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을 베어가야 됐고 이러니까 그 물이나 풀을 비어간 마을에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마을을 소빙에다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했대요. 오늘날 같으면 물세 대신에. 그러면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제 통모를 앞세우고 그 마을에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걸궁간다 그래요. 걸궁간다. 근데 그 걸궁이라는 것은 건립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건립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취하는 것인데 걸궁은 그 목적이 교류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서 뒷마을에 걸궁을 갔는데 뒷마을 상세가 벌써 더 잘 치더래. 뒷마을이 그 조그마한 우리가 물세 대신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더 잘 치더래.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대. 이렇게 참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아무리 없어도 유명한 상세를 우리 마을로 소빙해오자. 처음에는 아마 잠깐 들이다가 배울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근데 또 누군가는 선동을 했겠죠. 그러지 말고 함께 살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상세 모셔오기라는 프로젝트를 했어요. 한 170년 전에. 그게 일대 박악삼이라는 사람이 호남, 자도, 우도 이렇게 나눠지죠. 들어봤죠. 근데 그것은 근대 용어예요. 문화재법이 생기면서 지역별로 다 농악을 조사를 했는데 호남 지방만 딱 2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여성들이 이주를 했던 우도농악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저 지리산이나 섬진강 이쪽에 우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구례, 그 밑으로 가면 어디요? 고흥 여기까지 연결되는 풍물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편단지대예요. 그래서 그 전북대의 그 철학과의 홍영식이라는 학자 아시죠? 홍영식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해필은 그분이 프로젝트를 맡은 거예요. 조사 프로젝트. 저는 그분하고 대담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근데 그분이 뭔가 다른데 뭔가 명칭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서울서 봤을 때 자치, 우치 엄청난 막 철학적인 뭐가 있을 것 같아도 참 쉽게 그래서 자도, 우도 이렇게 징계에 오는 날 농악의 좌우도 농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악삼이라는 상세는 자도농악 지역의 큰 상세였는데 우리 마을에서 소빙을 해온 거예요. 대신 우리 마을은 이 박악삼에게 뭔가를 주었겠죠. 이게 우리 마을에 하나뿐이 없는 주막을 운영케 해버린 거예요. 주막을 주어버린다는 것은 다 주어버린 거거든요. 네? 네. 그분은 국가를 치고 술도 팔고 그러잖아요. 술만 팔면 술도 잘 안 먹을 텐데 굿도 가르치니까 그런 데다가 우리 마을에 논이 몇 마지 있었는데 그것도 경작으로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마을에 정착을 해버린 거예요. 박학사. 그러면서 함께 있었던 그 송조라는 사람이 동서지간이에요. 동서도 딛고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가. 예. 그래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임실이 눈이 좀 많이 와요. 전주보다도 한 3도 정도 낮아요. 전주까지는 눈이 안 와도 제가 사는 필봉에는 언제나 눈이 와 있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눈 온다고는 안 믿어요. 근데 우리 마을에는 겨울에는 언제나 농한기예요. 어떤 서리만 내리면 일이 다 끝나버리고 없어요. 그 다음에 모 심을 때까지가 농한기예요. 비닐하우스가 있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긴 시간을 사랑방에서 이제 오늘날 같으면 전수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나눠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다 쑥대머리 하는 거면 다 해요. 근데 대부분 가사가 틀려요. 초등학교를 안 나온 사람들 너무 많아. 응? 그런데 그 겨울이 되면 아까 박학삼이라는 사람은 남자들 사랑방에서 굿을 가르치고 여자들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유명한 명창들을 들이다가 쑥대머리 이런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풍물을 하게끔 허락을 했겠지, 어머님들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 상세를 하셨던 아까 양순용 상세는 3살 때부터 그 사랑방에 할아버지 등에 업혀서 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날 같으면 조기 교육을 그때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14살 때 필봉문학의 3세가 된 케이스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저는 이제 아버님인데요. 아까 양순용 상세가. 근데 우리 아버님이 14살 때 이미 박학삼 선생은 연로 오셔가지고 이제 3세를 못할 정도의 연세가 됐다고 하니까. 예. 제가 여기에 뭐 연세는 많이 안 드셨겠지만 제가 여름이고 이러니까 관주가 한 대에 묵은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이왕이면 술이라도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술 대신에 그 음료수 하나 들고 젊어의 청춘 좋은 그때 엊그의 젠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흐여지고 곱던 얼굴이 추악하야 우주하게 그리되니 원수야. 원수가 따르고 백발이 모두 다 원수로구나.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아 보리하고 한 손으로 뭉치를 들고 또 한 손으로는 망치를 들어가고 아무리 치고 헐수 겨우
경태를 허영도 무정 세월은 가는구나. 등장가자 하나님 전으로 등장가자. 사후에는 만반진서를 채워놓고 통곡을 흔들 통곡 혼주를 아느냐 없는 줄을 아느냐. 살았을 적에 식혜 들어 식혜 한잔 못하거니 세월아 가지 마라. 아까운 청춘들이 닮는다. 아까운 청춘들만 늙는 것이 아니라 장난 호걸들도 닮는다. 마지막 말이 참 중요해요. 나만 늙는 것이 아니고 다 함께 늙으니까 또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들어준 말 하나요? 네. 예의가 바르시네, 한교가.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은 아까 3대 양순용이라는 상세가 유명한 상세 밑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다 보니까 전국적인 상세가 하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을은 1년 내 어떤 작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꼭 하는 것들이 정월 초아흘의 날 하는 당산꽃. 두레꽃은 우리가 일꽃이에요. 일에 오늘 뭐 모심으로 간다 그러면 모심는 꽃. 그래서 두레의 꽃을 우리는 풍장꽃이에요. 그래서 풍장꽃도 그냥 가서 치는 게 아니고 논에 들어갈 때 치는 것을 들풍장꽃, 치고 나와서 하는 예의를 우리가 날풍장 이렇게 나누어서 하죠. 노디고살꽃은 참 재밌는 곳이에요. 옛날 성수대교 무너진 거 봤어요? 기억나나요? 거기는 해마다 노디고살꽃을 했어야 돼요. 노디고살꽃은 마을 앞에 있는 징검다리를 해마다 보수하고 어떤 무사고를 기원하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삽 들고 풍물 앞세우고 가서 일하고 보수하고 마지막에 치는 것이 노디고살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풍물적 행위에는 그냥이란 게 없어요. 그냥 언제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수반되는 목표 전략에 풍물도 있고 제사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마을에는 들풍장꽃이 참 유명했다. 왜 그러냐면 논이 전체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이면 무엇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싸움이. 뭐를 못 심는다는 것은 그 해에 굶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논이 그 큰 도로에서 비싼 게 아니고 지금은 도로 옆에가 비싸지만은 옛날에는 산 밑에 논이 훨씬 비싸고 내려올수록 싸죠. 이런 것을 우리는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이 많다는 것은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 많으니까 그럼 우리가
풍물이라도 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도모해 볼까? 아마 풍물을 많이 했던 이유도 그런 연유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닭 3마리 잡아놓고 계속 풍물을 쳤겠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들풍장, 날풍장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한일도 유명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 상기 민요도 있잖아요. 거기도 재밌는 대사도 있어요. 영감아 영감아 무정한 영감아 온유월 띠약볕 메뚜기 뒷다리에 치어 죽을 영감아 이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오직 이었으면 메뚜기 뒷다리에 좀 치어 죽으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을은 어리사 설사 헝헝 좀도 좋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막 전체 이 후렴을 따라 불러요. 그러면 오늘 밤에는 여기서 놀고 내일 또 놀고 싶어. 내일 밤에는 어디서 놀까? 누가 이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이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가사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밭에 가서는 정말 띠약 끝에 이제 김매기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가난한 마을에 가족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한탄의 소리를 마을 어머님들이 코를 풀어가면서 이제 육자배기를 불러요. 저녁에는 이렇게 한번 막 힘있게 하고 그 다음날에 가서 또 흐느적거리는 소리를 사람이 살면은 몇백 년이나 사느냐 이게 어머니들이 하는 노래예요. 그래갖고 어쩌갖고 그 다음에 또 코 풀어가면서 한번 울어. 예? 그리고 마지막 욕으로 딱 깔끔하게 매치하고 또 일을 해요.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살아온 놀이죠. 우리가 한이 생화되면 무엇이래요? 우리가 한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이라는 그놈을 달래고 살잖아요. 나중에 무엇이래요? 흥이 돼요. 흥. 그래서 우리가 한의 문화는 다시 얘기하면 신명의 문화예요. 그래서 아리아리랑 새그리랑 노래도 힘들어요. 흔들어야 되니까. 서양들은 그냥 배에다 힘만 주고 오는데 우리는 뭔 노래 하나 해도 막 흔들어야만이 나오고 막 간장을 짜야 되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한번 흔들어 볼래요? 향교라 안 되나? 여기는 꾹꾹대야 되나요? 한번 흔들어 볼래요? 아리아리랑 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헤이헤이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은 누가 났냐? 어떻게 났냐? 아리랑 하나 낳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들어? 고개를 넘어야 되고. 어찌됐든 이런 일과 수반되는 그런 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러한 환경을 받아들이고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온 힘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들봉마을은 왜 유명할까요? 이렇게 보니까 공간적으로는 희한하게 우리 마을은 지금도 한 400년 된 당산나무가 그대로 서 있어요. 당산나무가 클수록 모든 새도 날라들고 마을 사람도 앉아있고 그런 그 보기 좋은 뭔가 생명력이 있어요. 그 당산이라는 곳이. 근데 요즘 당산나무 깃대를 청소해 줄 사람이 없어. 참 그것은 참 아픈 거예요. 요즘 당산나무도 자가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스스로 씻고 그래야 올 것 같아. 우리는 동천마당이란 게 우리가 동상을 막론하고 광장 문화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더만 유럽도 대단히 큰 광장이 있고 또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큰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이 있다는 것은 집단 문화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마을은 동쪽에 있는 동천마당인데 여기는 별을 넣는 일회 공간에서부터 놀이문화 공간까지 함께 쓰는 공간.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개도 짖고 사람도 짖고 이런 곳이었어. 우리 마을 한 600명이 살면 하루를 그 동천마당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된다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다른 마을에 없는 산정마당이 있어요. 동네 사람이 놀다 보니까 동천마당이 작아 이제. 그러니까 동네 위에 있는 뒷산을 삽으로 파가지고 군만 치는 마당을 만들고 이것은 참 대단한 거거든요. 그 미친 짓이야. 삽으로 파가지고 거기다 모를 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스톱판을 삽으로 파가지고 만든 것들과 똑같아. 동네 사람들이 한 달. 이런 산정마당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더 큰 이벤트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우리 마을은 산 밑에였는데 수도시설이 없어가지고 같이 물을 먹는 샘이 이것들 우물이죠. 우물, 동네 우물이 두 곳이 있었는데 왜 붓을 자주 쳤을까 해보니까 물을 자주 품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마을에서 풍물을 친다 그러면 언제나 우물붓을 먼저 쳐야 돼. 당산끝, 우물끝, 그 다음에 본끝. 그러니까 매일 무슨 마을에가 행사가 있다 그러면 동네 청년들이 제일 먼저 가서 하는 게 샘을 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의 샘은 다른 마을 샘보다는 언제나 깨끗했다. 그래놓고 거기 가서 막 쟁쟁쟁쟁쟁쟁쟁 막 이렇게 가락을 치면서 말도 한마디 해요. 아따 그물 좋구나. 아들 낳고 딸 낳고 미역국에 밥 말서 이렇게. 그리고 꼭 미역국을 먹어요. 아마 그런 생산적인 어떤 소망도 가져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까 우리 마을 그러면 쑥대머리는 인방울 씌우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아줌마들은 쑥대머리 그리고 부지대기로 땅땅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그냥 쑥대머리 귀신형형 정말 옥방에 찬자리야 생각난 것이 인뿐이라 보고 지고 보고 지고 한양당군 보고 지고 이 대목에서는 그 엄마 혼났겠지. 네가 시집 오기 전에 누구를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쑥대머리 대사 중에 그
영어로 또는 불어나 이런 걸로 번역이 힘든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 대목이 뭐냐면 나의 썩은 간장의 눈물로 그려본 님의 화상. 우리나라 여자들은 진짜 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리워 있으면 나의 썩은 간장의 눈물로. 대부분 거기서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나의 썩은 간장의 눈물로 그려본 님의 화상. 이것은 도저히 영어로 해석이 안 됩니다. 간장은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을 그려볼까 이런 대목들이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은 지게 지으면서도 쑥대우리 이런 일이 언제 되겠어? 달려가서 일을 해도 늦는데 쑥대우리 이렇게 지게 지는 거야. 우리 마을이 사실 뭐 환경 때문에만 그랬을까? 그렇고 보니까 우리 마을은 굿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단절된 시절에는 아까 양순영 선생은 도시로 안 가고 그냥 있는 놈 팔아가지고 길목로가게 쏟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는 어느 위기 상황을 넘겨오지요. 누구에 의해서? 당산나무에 의해서?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나는 저기 동조 아저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내가 어려서 또 내가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또 우리가 풍물이 가지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감 플러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저 동조 아저씨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이름이 동쪽에 산다고 해가지고 동조예요. 이름도 참 어려워. 근데 이분은 군대는 가기는 갔는데 집을 못 찾아와가지고 선임병이 들이닥치고 또 데려가고. 근데 왜 군대를 갔는가 모르겠어. 그런 아저씨인데 우리 마을에서 풍물을 주는 배역이 조리중이에요. 조리중은 파괴승의 역할인데 이게 배역 중에. 근데 이분은 정말 주로 옛날에 풍물을 치면 정월 섣달에 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추워요. 막 꽹과리를 잡고 있으면 손이 얼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요즘 감이 때 너무 추운 날 부서졌다 그러면 아니 왜 좋은 날 놓아두고 풍물을 그렇게 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다 그게 농한기예요. 좋은 날은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이분 때는 우리 마을 사람은 언제나 따뜻하게 풍물을 쳤어요. 이분은 남보다도 제일 먼저 모닥불을 피워주고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이상은 불이 안 꺼졌어. 이 마당에. 네. 그리고 옛날에는 장례를 다 마을에서 했잖아요. 집집마다. 그 마지막 어느 집이고 마지막 청소를 이분이 했어요. 동조 아저씨. 그것은 뭐 집안이니까 뭐 가족이니까 이게 아니고 마을의 모든 애경사의 마지막은 이분은 언제나 즐겁게 그냥 웃으면서 누가 해두란 말도 안 해도 이분은 했어요. 그러니까 굿을 쳐도 이분이 가장 순수한 얼굴로 가장 재밌게 쳐. 배우지도 않았는데 춤도 어린애처럼 단 집에만 못 찾아온 것 뿐이지 청소죠. 일도 잘 오시지. 근데 저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얼어 죽었어요. 장에 가서 술 먹고 걸어오다가 얼어서 길가에 누워있는데 그 누구도 마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을 깨워서 마을에 데려오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장에 갔다 오다가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누워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도 이 사람 논리로 본다면 집에를 데려왔어요. 나는 이게 구슬쳤던 마을의 어떤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아팠던 시기가 좀 있었어요. 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결론 낸 건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그런 살기 위해서 갈등이 많아서 붓을 그렇게 치려고 했나? 그래도 완성은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을 대단히. 그래서 저는 필봉농악의 3세보다는 훨씬 더 동조 아저씨의 마음이 우리가 9세에서 이야기하는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의 마음을 실천했던 분이 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가끔 살아가면서 저 동조 아저씨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슬픈 얘기죠. 그래서 풍물은 그냥 다분히 풍물가락을 친다고 해서 신명 지어지고 신명이 도둑질 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공동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는 마음을 도모해 가. 근데 그 도모하는 것들이 건강한 마음이에요. 다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면서 놀이터였다. 동물이라는 것들이. 그런 마을에서도 우리가 변화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들 몇 집은 익산이고 옛날 일이죠. 일이로 이사 왔어요. 우리 아랫집도 그렇고. 왜 가요? 그랬더니 쌍방울 어디로 간다고 했어. 쌍방울 아마 회사가 여기 있었는가 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대학교 때 원대를 오니까 그분 집이 역전 옆에 있더라. 세탁소에. 그래서 저희는 아니 크면 쌍방울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꿈이에요. 쌍방울이 뭔지도 모르고. 1960년대부터 80년대는 대단히 아픈 시대들이죠. 어떤 한 시대에 아까 양순용이라는 상세의 관점에서 봐도 대단히 아픈 시기. 우리 문화의 역사에 봐도 대단히 단절되고 쇠락에 가는 시대이고 오직에 있으면 64년도에 무역유산법이 생겼겠어요. 이렇게 했다가는 다 없어지겠구나 해서 우리가 문화재법을 64년도에 실행하게 된 거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세간대로 돈 벌러 갔어요. 서울 구로공단. 왜 근데 구로공단으로 갔죠? 구로공단이 뭐 있었는데 공단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부산의 고무신 공장이 많은 감전동인가? 그 다음에 일이 쌍방울. 저기 춘향가 서당거에 이리 오너라 쌍방울 이거 들어봤어? 우리 어렸어. 그거 춘향가의 사랑가 이리 오너라 쌍방울 그리고 노래 그런 거 불렀다고 우리가 어렸어. 쌍방울이 좋은 데인 줄 알고. 그래서 이러한 바람들이 오면서 요즘 우리가 연극으로 하는 공연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봉의 인물, 필봉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연희 창작극을 하거든요. 꽤 재밌어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풍각쟁이. 이게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도까지는 철원 문화가 이제 우리 일문화, 풍물 문화를 대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이 여기 배우들이에요. 오늘은 차려입고 와가지고 보통 저렇게 다녀요.
그때 유명한 게 이제 직업적인 풍물패가 생기죠. 우리 헬라부터에도 포장치고 서커스도 하고 노래도 한 게 오늘날 여성음악단이에요. 그 여성음악단이 퍼뜨린 음악이 우등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워요. 왜 우등음악으로 갔을까요?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 산간지대보다는 평야지대 쌀을 찾아온 거지. 70, 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갯돈은 뭐예요? 쌀이었잖아요. 쌀이 중심이 돼서 했습니다. 우리 필봉은 포장거리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굶어 죽을까봐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필봉음악이 전통이 지켜지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이에요. 이런 반전기들이 있었죠. 1차 강점기도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 그 3만 불 이상이 됐을 때 문화를 찾는데요. 그 문화가 어떤 문화? 조상의 문화, 민족의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3만 불 시대가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제가 기억이 나요. 우리 마을에서 돈 벌러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 온 게 꼭 선산을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어디 뭐 해가지고 묘를 잘 쓰고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민족이고 3만 불 이상이 됐을 때 우리 조상의 문화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30년 전에 여기 필봉 전통문화학교를 할 수 있었던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러시아에 몇 년 가 있을 때 우즈벡공화국에 가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음악 시간에 저는 이제 그 컨서바토리라는 음악 대학에 한국 파견으로 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음악을 이렇게 보는데 자국 음악이 70%예요. 애들한테 교육하는 것. 그리고 30%가 동서 나눠지는 음악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는 20%도 우리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이게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본다면 나는 내가 전통문화학교를 해봐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봉 전통문화체험학교를 해서 제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한 3만 명 정도가 오는 그 학생교육에서 그런 곳이었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약간은 지금 좀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죠. 아마 그래서 뭐 필봉굿을 없애버리자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전통을 없애냐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아까 사람들의 힘이 없애지 않는 쪽이 강하다 보니까 이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후세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7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아니구나. 60년대에 태어났다. 가끔 이렇게 불안을 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들이 동백아가씨, 도슬비가 소리도 없이 막 그랬잖아요. 마지막 이제 내 에너지를 쏟아버린 게 오동주야 다니 말고 이런 노래였거든.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풍물도 제쟁제 이런 게 아니고 쟁제를 진짜 막 이렇게 가락이 이미 이제 바람이 와버린 거지. 근데 거기에 빠진 사람은 이제 전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마 카바렛이나 전전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저는 다행히 거기를 못 건너갔어요. 우리 아버지들. 그래서 이제 그때 이 필봉의 그런 그 골짜기 사람들의 삶을 잘 표현한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기념대교 서울기 시예요.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까 몰라요. 그래서 가네 떠나가네 질레꽃 핀
강길 따라 가니 가지 말라고 새벽 강물 부르고 동물 같은 우리 어머니의 손길에 눈물이 앞을 가려 불꽃 들여지는 서러운 길 서울길 가네 어메 나는 가네 우리 어메 길길에 두고 섬진강 물결 따라 기적 소리 울리며 서울길 가니 이런 시가 이렇게 노래곡이 하나가 제가 긴장을 안 하면 더 잘 부를 수 있는데 노래방 기기가 없어가 이제 저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냐에 따라서 나의 삶도 여러 가지 모양새를 취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을은 단호하게 아까 양순용이라는 상세를 만나버려서 좋은 소리 죽을 때까지 듣고 언제나 갈등은 있었대 극단적 갈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중심에 상세 양순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구선 왜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막 예술 가면 구선, 꽹과리, 장구로 이루어진 음악이며 무용과 또 극과 그래서 조만 예술이다 이렇게 학자라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선생님은 구선 왜 하셨어요? 구선 협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협력하고 화합해야만이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도모해 주는 게 뭐냐? 문화인데 그 문화가 필봉굿이지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물은 협화지 화합이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상세를 맡으셔가지고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던 상세였고요. 가장 불쌍한 그 대중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시기에 놓였던 상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물은 괜찮으시잖아요. 네, 제가 좀 모질랍니다. 저거 좀 닮지 않았나요? 설마 제가 이웃집을 아니겠나? 대부분 이제 우리 마을은 이렇게 큽니다. 태어나면 이렇게 영어 이런 것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뭐 조기 교육에 근데 뺀 이런 장난감이나 줘가지고 저 종류는 그 오른쪽 사진이 그 양순영 선생님 19살 이럴 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에까지 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산에 갔으면 산을 타야지 거기서 북치고 있는. 근데 우리 마을은 그냥 유명한 게 아니고 정말로 유명한 상세들이 살았던 마을입니다. 대신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필봉음악이라는 게 마을굿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굿이 대사선놀이 뭐 전국 민속경인데 이런 거 다 1등 했거든요. 그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북포의 명인 허튼 가락의 달인, 그 당시에 그 허튼 가락의 명인 이렇게 붙이면 이미 예술성에서는 담보해버린 거거든요. 명인은 그렇게 함부로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명인 보유자는 있을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보유고 있나요? 그럼 여기는 돈 보유자. 알겠죠? 근데 명인은 다른, 명인은 선택적인 것이고 그 선택이 내가 아닌 모든 대중들이 선택해 줘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이롭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이 되려면 선택되어져야 되고 인류학적으로 이루어야 되고 그 시대에. 그랬을 때만이 전통의 생명력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선연파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했죠. 그리고 먼데 사람 듣기 좋고 가까이 있는 사람 보기 좋게 해라. 그리고 구선부지게 해라. 너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냥 세차가는 어떤 술 먹고 하는 유의문화가 아니고 네가 살아가는 공간과 사람들 속에 언제나 뭔가 신념을 도름질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치는 게 굿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막 우리 마을에 몰려왔죠. 1970년도부터. 근데 전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히 맞는, 아마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을에 이렇게 이제 풍물을 배우고자 한 사람이 그 60여만 명이 넘었으니까 작은 마을은 아니죠. 우리 아버님이 그 국가 예능 보유자셨어요. 인간문화재가. 근데 제가 인간문화재가 됐으니까 이렇게 배를 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문화재법이 생기고 지금까지 문화재법이 있잖아요. 대를 위해서 된 게 저 혼자거든요. 지금도. 그만큼 우리 문화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외면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으면 막 가게 하나도 몇백 년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제가 처음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족들로부터 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내면당하고 살아왔는가 생각해보면 우리 문화의 아픔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저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또는 우리 아버님들이 했던 문화를 제가 이 시대에 그렇게 영화롭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뭐 화려하지만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의 문화를 지키고 살아서 유네스코에도 등재를 시키고 이렇게 또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전수를 하고 공연을 하고 이래서 이제 오늘날 회복음악이 됐다. 접니다. 호적에도 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1세대가 됐습니다. 학교 세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를 막 갈 때가 이제 국악과라는 것들이 이 한국 음악과에 생기는 1, 2회 정도에 제가 2기 정도 되니까 다행히 어떻게 그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너무 기니까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오늘 농악이 담보고 있는 것들에 어떤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키워드를 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농악 막 깽가리 담고 막 재생 막 치고 막 돌리고 이런 것만 연상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막 뛰고 돌고. 근데 그 이면에는 풍물이 가지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죠. 어느 때는 정신적인 가치도 있고 어느 것은 예술적 가치도 있고 그렇잖아요. 얘도 저는 그래서 유교도 대단히 좋아합니다. 유교가 우리 사회에 어떤 단점도 있다고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향교가 주는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봤을 때 저는 풍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적이고 함께 살아가면서 덧붙여주는 그 시대별의 문화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사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공후사 이런 걸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풍물은 성공후사의 마음이죠. 먼저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공적인 것을 먼저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나도 거기에 담아보고 구세 성격도 있잖아요. 여럿이 함께 그리고 나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가장 담보되어 있는 문화이다. 풍물은 꽹가리도 있잖아요. 주고받고 해요. 따기도 빼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품앗이라고 그래요. 품앗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속적새가 주고받으니까 그것도 풍물로 갖고 가지고 개인 속적 이렇게 이런 가락이 있어요. 속적새 가락이 이런 대단히 자연적인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눔을 갖는 그래서 이 필봉구선 대한민국의 농악 중에 가장 나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가락이나 또는 어떤 풍물이 지향하는 바도 이 나눔이란 단어를 가장 잘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풍물을 왜 해요? 굿을 왜 합니까? 이보다는 낫게 살고 싶어서, 이보다는 더 건강하고 싶어서 무당이 굿도 하고 풍물도 이런 것들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해 가기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 굿도 치고 노디고사 굿도 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노래도 있어요. 부정 이로구나 인간 입으로 젖은 부정 신이 이로구나 인간은 마음으로 젖은 부정 신이야. 이렇게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나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욕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물리쳐보자. 이런 것들이 대단히 농축되어 있는 문화이다. 풍물 그러면 신명처 막 도둑질하잖아요. 막 발을 들었다 놓았다 막 고개도 그냥 가만 안 놔두잖아요. 막 좌우로 흔들었다고 막 이러면 그려지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단히 실상스러워요. 다른 데는 다 동남아는 짐을 놓아놓고 치거든요. 우리는 짐도 들고 쳐버리잖아요. 응? 그 동남아도 가면 다 이 우리나라 타악기가 다 중국 서역에서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징이나 이런 것도 다 중국 서역이면 동남아거든요. 저 라오스, 뭐 캄보디아, 뭐 이쪽 베트남. 그래서 제가 저번에 베트남 거리에서 라오스를 갔는데 우리나라 징 크기하고 똑같아요. 때려서 만든 징. 징도 종류가 7가지나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찡 그러더라고요. 찡. 거기는 찡이 우리는 징 그래요. 근데 거기는 너무나 더우니까 다 놓아놓고 치는 구조야. 우리는 그냥 더웠다가 추웠다 하니까 더우면 놓고 치고 추우면 들고 쳐버려. 이게 그런 어떤 계절과도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생, 화학, 전승, 포음, 뭐 우리가 풍물처럼 오래된 문화가 없지. 어떻게 보면 마한 시대부터 가는데 마한 시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 마한. 그러니까 풍물의 역사는 언제부터 그랬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조선시대에는 대단히 풍물이 활성화됐다고요. 그때 이양법이나 이런 농사를 함께 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 문화로서의 풍물이 왔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가장 역동적인 문화로 대한민국의 풍물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이제 사물놀이까지 이렇게 70년대부터 나온 사물놀이까지가 이제 우리 문화를 대변하는. 다른 데는 인도에 가면 우리나라 장구처럼 이렇게 치고 돌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해보잖아요. 꽃가루에서 돌려보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나라 농악은 이렇게 외국에 같은 데 가서 해보면 대단히 이미지적으로도 동적이고 가락적으로도 대단히 리듬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더라.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뭐 여기 한나나 한면에도 다 농악이 있잖아요. 농악이 있는 곳은 단악이 있어요. 단악이 있잖아요. 아까도 거기에 마당에서 풍물 소리 나니까 누군가는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풍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AI 시대니 이런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단 문화를 더더욱 우리가 애정 있게 챙겨보고 우리가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서로가 소외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저는 대한민국의 집단 문화이고 대단히 밝은 문화인 저는 농악을 추천하고 싶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풍물 공연이 있으면 꼭 가서 얼씨구 좋다 이 말은 못하고 올지라도 손이라도 좀 들어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